지학사 독서 교과서 2단원에서 이제 추론적 읽기라는 것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추론적 읽기라는 거는 이제 사실적 읽기를 바탕으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추론적 읽기를 배우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적 읽기는 기본기로 이제 깔아놓고 두 번째 추론적 읽기를 덧붙여서 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추론적 읽기가 뭔지 우리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자, 그럼 추론적 읽기는요,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의미를 헤아려 짐작하며 읽는 것. 그걸 우리가 추론이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생략된 내용을 추론해야 되고요. 숨겨진 주제나 글쓴 목적, 의도를 추론하는 게 바로 추론적 읽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추론적 읽기를 할 때, 특히 이러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때는요, 나의 배경 지식, 경험, 표지를 활용하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또 새끼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고양이가 암컷이니까 새끼를 낳을 수 있겠죠. 또라는 부사어를 보니까 이전에도 새끼를 낳은 적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략된 내용들을 추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수능 국어도 추론적 읽기를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고려하면서 읽어야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글을 본격적으로 읽어볼 건데요. 이 글은 36.5도 인간의 경제학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글은 논설문이에요. 논설문. 여러분, 논설문은 무언가를 주장하는 글입니다. 어떤 것을 주장할 때는 그것의 근거를 꼭 잘 대야겠죠. 그래서 주장과 근거를 잘 엮어서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목을 보니까 일단 이 글은 경제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경제.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 36.5도의 인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36.5도가 인간의 체온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인간적 온도의 경제학 이런 느낌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읽기 전에 이 글은 전통적 경제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논설문이래요. 따라서 우리가 추론적 읽기를 한번 잘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 그쵸?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논설문은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서론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전형적인 인간형으로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설정한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사랑이나 미움, 기쁨이나 슬픔 같은 인간의 체치가 완전히 제거된 존재이다. 그가 지니고 있는 유일한 관심은 물질적 측면이고 그는 오직 물질적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 한마디로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형적 인간형으로 보는 전통 경제학의 시각에 반기를 드는 경제학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자, 여러분,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건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것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인간형으로 꼽고 있는 설정된 어떤 모습이래요. 근데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어떤 존재인가 봤더니 어떤 인간의 체치가 완전히 제거된 존재이자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물질적 측면이고 물질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다라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존재래요. 이게 여러분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특성 두 가지를 소개를 했고요. 이게 바로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개념이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러한 전통적인 경제학에 반기를 드는 경제학자들이 나타났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도로나 공원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것을 공공재라고 부른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첫 번째로 공공재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공공재의 또 다른 예로는 국방 서비스나 경찰 서비스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공공재에는 독특한 성격이 있어 시장에서는 그것을 취급하기 어렵다. 예컨대, 예시입니다. 국방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기업은 한 사람당 연간 500만 원만 내면 철통방위를 약속한다는 신문 광고도 됐다. 과연 국민들은 돈을 내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까? 국민들은 국방 서비스를 산 사람만 골라서 외적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점을 알기에 굳이 자신이 그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비용을 들여 공공재를 생산할 때 아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비용을 지불한 사람과 함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여러분, 이는 뭡니까? 그렇죠? 돈을 내지 않은 사람들도 돈을 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 혜택을 공유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이 공공재의 특이한 특성이다라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공공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자, 여러분 봐봐. 필요하죠. 그쵸?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국방 서비스 필요한데요. 필요하지 않다고 말을 할 거래요. 이유는요. 돈을 내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죠. 즉, 비용적 측면 때문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 공공재를 생산하면 여기에 편승해 그 혜택을 누린다. 공공재가 가진 성격으로 인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건 뭐예요? 비용 지불은 안 했는데, 그쵸? 혜택은 누릴 수 있는 거죠. 돈을 내지 않고 남의 차에 올라타는 사람처럼 공공자에도 무임승차라는 사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 무임승차자들 때문에 시장이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공공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공공재에 무임승차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이익만을 취하려고 행동한다는 뜻이다.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당연히 이런 이기적 행동을 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설정했던 인물 전형인 거죠. 근데 그들은 물질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혜택은 받고 싶은데 돈은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일 거라는 거죠. 그러나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해서 사람들이 언제나 무임승차를 하려고 할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볼 수 있다. 우선 일정한 수의 사람들로 하나의 집단을 만든다. 그런 다음 그 집단의 각 사람에게 일정한 수의 표를 배분한다. 예를 들어 10명으로 하나의 집단을 만든 다음 각 사람에게 50장씩의 표를 배정한다고 하자. 각 사람이 이 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는 것이 이 실험의 내용이다. 자, 여러분 보면요. 10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10명의 사람에게요. 모두 50장의 표를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총 500장의 표가 지금 배분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각 사람은 자신에게 배정된 50장의 표를 개인이라고 쓰여있는 흰색 상자와 공공이라고 쓰여있는 푸른색 상자에 나누어 넣게 된다. 자, 여러분 보면요. 이 개인이라는 상자가 하나 있고요. 공공이라고 쓰여있는 푸른색 상자가 하나 더 있대요. 어떤 사람이 표 한 장을 흰색 상자에 넣으면 실험이 끝난 후 그 사람은 1,000원을 받게 된다. 반면 표 한 장을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 그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이 500원씩 받게 된다. 만약 내가 가진 표 50장을 전부 흰색 상자에 넣으면 나는 실험이 끝난 후 5만 원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다. 그런데 내가 50장 전부를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 내가 얻게 되는 돈은 25,000원으로 줄어든다. 반면에 다른 구성원들도 나로 인해 모두 25,000원씩의 돈을 얻게 된다. 다른 사람이 푸른색 상자에 표를 한 장씩 넣을 때마다 나에게 500원의 돈이 생긴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 여러분, 바로 이거죠. 개인 상자에다가 한 장을 넣으면요. 그때마다 1,000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 개인 상자에다가 표를 한 장을 넣으면 1,000원을 내가 받게 돼요. 따라서 50장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5만 원을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공공상자에다가 표 한 장을 넣으면요. 모든 사람에게 500원이 돌아간대요. 그럼 10명에게 다 500원씩 돌아가는 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5,000원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나도 일단 5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흰색 상자와 푸른색 상자에 넣은 표는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자, 여러분 이렇게 의문형으로 물어보고 있지만 당연히 답은 이들이 해줄 거예요. 자문자답이고요. 의문형을 통해 독자의 주의, 집중, 관심 환기시키는 거죠. 흰색 상자에 표를 넣는 것은 자신만 1,000원의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이기적인 행위를 뜻한다. 반면에 푸른색 상자에 넣는 데는 모두가 함께 이득을 얻자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는 행위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을 내가 부담하면 그 혜택을 모두가 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여러분, 이렇게 흰색 상자에다가 돈을 넣는 거는요, 표를 넣는 거는요, 이기적인 행위를 뜻하는 거죠. 그냥 나 혼자만 그 이득을 얻겠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푸른색 상자에 돈을 넣는다, 표를 넣는다는 거는 이게 바로 공공재를 구매하는 어떤 행동과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표를 각 상자에 얼마만큼씩 나눠서 넣을 것인지에 있다. 이를 보면 사람들이 공공재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50장을 전부 흰색 상자에 넣을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일단 5만 원을 얻고 남들이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으면 거기서도 얼마간의 돈을 얻을 수 있다. 자, 여러분, 남들이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으면은 거기서도 나는 혜택을 보게 되겠죠. 근데 나는 이미 내 돈은 나를 위해서 다 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공공재 무임승차랑 비슷한 지금 상황인 거죠. 나는 아무것도 돈을 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공공재의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남들이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가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모든 사람이 각자 가진 표를 전부 흰색 상자에 넣으면 1인당 5만 원씩 얻는 것으로 실험을 끝난다. 이때 집단 전체가 얻는 돈은 50만 원이 된다. 반면에 모든 사람이 가진 표를 전부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 각자 25만 원씩 얻을 수 있고 집단 전체가 얻는 돈은 250만 원이나 된다. 모든 사람이 공공재 생산 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이들이 얻는 이득이 무려 5배로 늘어난 것이다. 집단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모든 사람이 가진 50표를 전부 푸른색 상자에 넣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푸른색 상자에 넣은 한 표가 내게 500원의 이득을 가져다 주지만 흰색 상자에 넣은 한 표는 그 2배인 1000원의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집단 전체의 관점에서 보는 거는 어떤 이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개인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이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흰색 상자에 넣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된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당연히 뭘 하겠어요? 흰색 상자에 50표를 다 넣겠죠. 자기가 가진 표는 전부 흰색 상자에 넣고 다른 사람이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기를 기대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 공공재를 생산하면 이에 무임승차를 하려고 드는 태도와 다를 바 없다. 이 실험의 목적은 사람들이 현실의 상황에서 무임승차를 하려는 경향을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 테스트해보려는 데 있다. 그런데 실험의 결과는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의외로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을 조금씩 달리해서 여러 번 실험을 거듭해 보았지만 여러분, 실험을 여러 번 한 이유는요, 한 번의 결과로는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우니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인 거죠. 사람들이 가진 표를 전부 흰색 상자에 넣는 경우는 거의 눈이 뜨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자신이 가진 표의 40%에서 60%에 이르는 표를 푸른색 상자에 넣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가진 표의 거의 반을 공공재 생산 비용에 자발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실험 결과입니다. 즉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이기적인 행동보다는 이타적인 행동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말했던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생각보다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 경제학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합리적 인간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경제 행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공공재에 관한 실험을 통해 확인했듯이 현실의 인간은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다르다. 우리가 경제 행위를 할 때 언제나 이기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의 경제정책을 만드는 근거가 되었던 전통적 경제 이론이 현실을 설명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또한 이 경제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경제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도 된다. 자, 여러분, 지금 2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경제정책을 만들었던 근거가 됐던 전통적 경제 이론 이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현실을 설명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뜻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은 효과가 생각보다 적거나 없을 수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어떤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새로운 경제 이론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의 측면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죠. 이제는 경제 이론과 경제 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서리적 표현인 거죠. 자, 여러분, 이 글은요, 새로운 경제 어떤 이론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 글의 주제는요, 새로운 경제 이론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실험을 통해 근거를 제시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쌤한테 꼭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